안녕하세요. 팔리는 것에 이유가 있다. 사명 파트 발표를 맡은 김예진입니다. 토스 무인양품 곤도마리에는 제가 발표하고 에어비앤비 파타고니아 발표는 정다혜 학우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편안히 이야기를 듣듯이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일류 브랜드는 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을까요? 우리가 지금 슈퍼맨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험에 처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인 지구인. 마침 그때 등장한 슈퍼맨. 우리는 모두 슈퍼맨이 그 지구인을 구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슈퍼맨의 할 일이고 존재 이유니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상을 깨고 슈퍼맨이 지구인을 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슈퍼맨은 슈퍼맨이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래도록 슈퍼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슈퍼맨이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일류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그 사명을 잘 지켰기에 그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밥을 먹고 한 명이 대포로 계산을 하면 꼭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돈 알려줘, 토스로 보내줄게, 또는 카카오페이로 보낼게.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토스가 사실 억대 연봉을 받는 치과 의사의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실패할지도 모르는 창업을 하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토스는 그의 9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8번의 사업의 실패 끝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복잡한 송금 과정을 힘들어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10,000원을 보내려 해도 공인인증서에 보안카드 번호까지 거쳐야 하는 게 10단계 이상. 그랬기에 토스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는 은행의 자동이체 기능을 송금에 이용하자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10분이 걸리던 송금은 단 10초로 줄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제동이었습니다. 자동이체 기능이 송금에 이용되는 발상을 사고로 인식한 금융당국에 의해 2개월 만에 토스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불어닥친 핀테크 열풍으로 다시 토스가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토스는 누적 다운로드 수 2,600만, 미국의 1위 간편송금 서비스 벤모마저 뛰어넘었습니다. 간편송금 시장 내 점유율 70%가 넘는 토스. 토스가 성공한 데는 그들의 존재 이유, 금융을 쉽게 만드는 심플함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배울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단순한 송금 방식에 많은 이들이 토스에 열광했습니다. 현재는 간편 송금을 넘어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토스. 하지만 그들의 사명인 심플함은 여전합니다. 심플함을 사명으로 금융의 캐주얼화를 꿈꾸는 토스. 토스가 초일류 브랜드로 성장한 이유입니다. 온 국민이 윤우님이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유재석. 오랜 방송 생활에서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모든 스태프에게 한결같이 인사하는 그의 행동. 우리는 역시 유재석이라며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유재석은 그저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를 지켰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유재석을 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화려하게 많은 것을 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황기, 화려함의 끝을 달리던 버블 경제 시절, 무인양품은 유재석처럼 묵묵히 기본에 충실하며 브랜드명을 뺀 무색무취의 제품을 내놓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충실하자는 마인드였습니다. 무인양품의 이러한 철학은 완전히 통했습니다. 무인양품의 철학을 지지하는 무지러가 생기고 잃어버린 10년 동안 매출이 107배 증가하는 무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인양품은 무지그램이라는 매뉴얼북을 발간해 직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어느 매장을 가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죠. 심플한 디자인을 넘어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무지다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을 하지 않는 디자이너 공고 채용이 알 수 있듯이 개성을 담지 않았습니다. 무인양품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 약 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무인양품의 사상을 담아 무지호텔과 파운드 무지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무인양품은 브랜드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본에 충실하다는 사명을 다했고 그 결과 초일류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그나 그녀가 준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가끔씩 길거리에 거의 새 것 같은 예쁜 곰인형이 버려져 있는 걸 보기도 하죠. 그 곰인형은 죄가 없는데 왜 버려지는 걸까? 그 곰인형이라는 물건에는 전애인과 사랑했던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물건에 담긴 인연을 생각한 일본의 한 소녀 곤도마리에 그녀는 우리가 산 그 물건의 존재 이유를 알기에 남들과는 다른 정리 비법으로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은 일본, 한국, 유럽 베스트셀러 1위,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인해 미국에서까지 화제가 된 그녀. 넷플릭스는 그녀와 함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방송에서 곤도는 육아 시작 후 집이 엉망이라 다툼이 잦은 부부 등 정리가 필요한 다양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곤도 마리의 정리가 끝난 후 그들은 집 정리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회복됐다, 의욕과 힘이 넘친다, 삶이 바뀌었다며 그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정리법은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의 삶을 바꿨을까요? 그녀의 정리법은 단순한 버리기가 아닌 과거를 정리하고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남기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리법은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의뢰인은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쌓아 그간의 자신의 어리석은 행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중 일부를 골라 스스로 한 번에 버립니다. 버리는 기준은 설렘. 설레면 남기고 설레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녀의 정리법을 통해 의뢰인은 물건을 정리하고 남겨진 물건을 통해 나에게 설렘이 느끼게 하는 것이 뭔지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정리법이 세상을 사로잡았던 이유, 버리기가 아닌 남기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와 파타고니아를 이어 발표할 정다예입니다. 여러분, 한 달 살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욕을 여행한다면 아침에 일어나 베이글과 커피를 사고 센트럴파크에서의 조깅으로 시작하는 여유로운 하루. 한 달 살기의 유행처럼 사람들은 현지인과 같은 삶을 체험하는 여행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 관광이 목적이었던 여행 방식에서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체험형 여행 방식을 제시하고 여행의 문화를 바꾼 기업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샌프란시스코 새 청년들의 이 집의 남은 공간을 렌트해 볼까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공간을 공유하여 모르는 사람을 집에서 재워준다는 에어비앤비의 사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었죠. 호텔도 아닌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잔다고? 내 집에 낯선 사람이 잔다고? 호스트와 여행객 모두에게 호불호가 나뉘었던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창업자들은 방법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아이디와 프로필의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후기를 남기게 해 평판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3번의 클릭만으로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호스트들의 의견을 들어 에어 매트리스 구비, 아침 식사 제공 등 기존의 쓸데없는 원칙을 제거합니다. 마침내 소비자들은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단 10년 만에 모든 호텔 체인을 제치고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우뚝 솟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경험한 고객 다수는 호텔보다 나은 경험이 아닌 전혀 다른 경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규격화된 방이 아닌 호스트의 체온이 느껴지는 집에 머물며 현지인이 되는 체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에어비앤비는 숙소 선택의 기준을 편리함이 아닌 현지인의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성, 즉 리얼로 바꿈으로써 여행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6년 연속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오른 브랜드를 아시나요?
이 브랜드는 일하는 시간도 마음대로, 복장도 마음대로, 멋진 파도가 몰려오면 서핑을 하러 가고, 눈이 오는 날 스키 타러 가고, 스키나 등산을 하러 가면 회사가 돈도 줍니다. 이곳은 바로 파타고니아인데요. 어떻게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실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여행 갈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파타고니아를 만든 이본 시나드, 그의 인생은 어쩌다 보니로 모두 설명됩니다. 그는 파타고니아를 설립하기 이전 이름난 클라이머였습니다. 등산 여행을 떠날 경비를 모으기 위해 대장장이 기술을 익혀 피톤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유명 클라이머가 만드는 클라이밍 장비, 말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이 제품은 주변 클라이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수요가 점차 늘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취나드 장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장난삼아 만들어 본 등산용 바지와 셔츠가 연달아 히트를 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의류 사업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취나드 장비 회사와 구분되는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등산복의 소재가 한정적이던 당시 그는 직물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외부의 직조회사와 협력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소재들을 탄생시킵니다. 또한 칙칙한 등산복만이 존재하던 시절 화려한 컬러를 아웃도어 의류에 접목시켜 아웃도어에서의 혁신을 보여줍니다. 파타고니아는 어쩌다 보니 세계 최고의 친환경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파타고니아의 시작이었던 피톤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생산을 중단했고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생울 등 환경 친환경적인 원단들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매년 전체 매출의 1%를 환경운동단체에 기부하면서 지구에 세금을 내는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CSR, 즉 사회공헌 활동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본 시나드는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관점을 영리의 수단이 아닌 지구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곧 지구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환경보호라는 사명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파타고니아를 구매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잇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